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영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영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올해부터 2가 8개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올해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 순회진료, 중풍 예방교실 등 한의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와 경로당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방으로 관리하는 중증 예방교실과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관리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한의학으로 관리하는 청소년 월경통 완화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아건강 100세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생애 주기별 구강관리와 취약계층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초등학교 순회 구강보건실, 아동 및 청소년 구강검진과 학교 구강보건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과 순회 진료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 및 보철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불소 양치요갱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연중 무료로 보급하여 충치 및 치주병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06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이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마산면 보건지소 등 7개 보건기관이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도 설계 심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쪽 상시 선별유조소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임시 설변유조소를 고정형 건축물로 신축하여 검사 및 진료 환경을 개선,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 표준 설계도서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감염병 대응 대비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전염병 감염 및 신종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선별진료소 의료기관을 통해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 식품외계 감염병 집단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틀에 대비 응급실 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인체 감염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에는 비상대책
방역대책반 가동과 역학조사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09쪽 2030 결핵 제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으로 결핵 퇴치 예방과 고위험 취약계층에게 결핵 검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결핵 환자와 잔벽 결핵 감염자를 등록하여 치료와 관리를 하고 결핵 환자의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 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 고등학생,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결핵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2030 결핵 퇴치 국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쪽 사계절 군민 지킴이 청정 방역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으로 방역 기도원 편성을 통해 방역 취약지 위생해충 방지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게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 기독반과 주민위탁 방역단을 구성하여 사계절 취약지 위생해충 방지 활동을 하겠으며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집중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강화, 고위험군 중점 관리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에 대해 순회 교육 등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피제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브리오군 검사 등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 건강을 위한 안심보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200만 원으로 전 연령층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BCG 등 18종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을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누락자 없이 안전접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등 6종의 성인 예방접종을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감염 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70개소와 의약업소 33개소 등 총 20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414쪽 든든한 마음 지킴이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 183명과 정신의료기관 퇴원한 자 120명에 대해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교육 및 정신건강 등의 사업으로 학생 및 직장인,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자살 예방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양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415쪽 희망터치 마음건강 우인검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우인검진기를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도록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군청 민원실과 보건소에 한 대씩 배치하였으며 정신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의료인력 간호조무사 양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후 관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자격 취득 이후에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취업을 연계하여 부족한 간호 인력을 증원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11쪽 군민 모두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키움 운동교실 운영 등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연령별, 생활태별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영양광자, 슈퍼키즈 건강교실 등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고위험군 120명을 대상으로 온택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6개월 동안 개인별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 특성 반영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18조 건강한 일상 건강누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강누리센터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건강누리센터 연계 사업은 금년에는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건강누리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능을 더 보강하여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9쪽 청정해남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천만 원으로 군민의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흡연자 등록관리,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등 흡연자 금연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 예방, 교육 홍보와 해남공원 등 공원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과 흡연 청소년 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군내 버스 20대에 금연의 폐해 및 금연 광고 이미지를 부착하여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게 나가겠습니다. 420쪽 건강은 기본 심내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심내혈관 질환의 꾸준한 예방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하고 고혈압 체성분 검사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심내혈관 질환 환자를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시 고혈압 당뇨 검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 등에게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와 내 고혈압 당뇨 숫자 바로 알기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비용 5만 원을 정액 지원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1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7,300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5,87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와 취약계층 무료 안검진, 갑상선 기능검사,
간염 검사 등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100만 원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장애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활치료실을 연중 운영하여 재가 등록 장애인에게 작업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을 매주 제공하겠으며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 의료기관 검진을 지원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과 재활 운동 동아리, 종로당 낙상 예방교실, 재활협의체 운영 등 지역 장애인의 삶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논스톱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과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29,630명을 대상으로 이암, 대장암 등 6대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고 유소견자에 대해 2차 정밀검사 안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폐암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세부터 69세 2만 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집중관리를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한 국가암검진 수검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24쪽 치매안심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천만 원으로 사업량 9,924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매주 신경과 의사에게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치매 검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등록 관리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 좋은 물품 지원, 폐 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425쪽 뇌똑똑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사업량 185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및 두뇌 훈련을 위한 인식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 쉼터를 연중 운영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흑석산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힐링 고시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협력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치매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26쪽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잊지 마세요입니다. 사업비 4,700만 원으로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치매 안심 마을에 공예, 미술 치료 등의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치매 파트너 200명을 양성, 유치원생과 중학생 등 양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편견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치매 안심 마을, 치매 환자 및 독거노인 가정에 낙상 예방 안전바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200만 원으로 모범업소 38개소를 포함하여 85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예식업주 마인드 향상 교육, 음식점 등급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 적합 온도를 유지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5개소에 저온 장고를 지원하고 음식점 위험 편의를 제공하고자 10교소에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군을 찾는 타 지역 스포츠 선수단에게 해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선수단이 공깃밥 추가 요구 시 음식점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포츠산 이용 음식점에 해남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용 물품은 나무 음식 싸주기 용기, 마스크, 앞치마, 창기리 등을 음식점에 지원하겠습니다. 예식업주 경영 마인드 향상 교육은 음식점 영업주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주 경영 마인드 향상뿐 아니라 음식 관광 활성화 및 관광 해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 및 관리는 매년 10월 신규 및 재지정을 통해 추진하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격월제로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급제 신청업소에 컨설팅 및 지원 물품을 지원하여 지정률을 높이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27쪽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과 보건소 간 업무 조정으로 관광가에서 먹거리 관광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관광과 관광정책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22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위생서비스 평가 및 시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위해 시설 관리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기 합동 점검은 식약처 및 전라남도 합동으로 설 추석 등 명절 성수식품 점검과 학교급식소 점검, 휴가철 대비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와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제조업소에 대하여 시군 교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검사는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수거검사 의뢰하고 부조가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특별교육은 시설 및 학교 등 식당금식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관내 숙박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인 이비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대상 업소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시험센터 등록급식소 66개소와 어린이 교훈식품 판매업소 53개소를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보건사업들이 금년에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4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살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써놓으셔서 자살은 하나의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하지요.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1년에 우리가 자살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한 21명 저희 통계 해남군에. 예예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국은 13.79명, 14명 정도 되게 우리 군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몇 명이라고요? 아 잠깐만 22명? 저희들은 21명. 21명. 예.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들이 하루 사망자가 아닐 거고. 아니 저 1년 통계 자료입니다. 1년에 총 21명. 21명. 예. 그다음에 전국 축에는요? 전국 투계는 지금 14명. 14,000, 3,00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죠? 아니 예. 13,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3,700명. 예.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40명 정도씩 예. 자살로 사망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시군별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신 이상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뭐 자살의 사회적인 원인이 거기만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예.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예.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예. 복합적으로 엮여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 이상 이야기만 중심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예, 자살 자체가 이미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따른 결과가 자살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실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예, 이와 관련해서 뭐 빈곤의 문제건 또 예. 여타 다른 문제건 간에 예.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내용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종합적인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현재까지 사망자가 전국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오늘 안 예. 갖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14,000명,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라면 예.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질병 아닌가요? 상당히 큰 질병으로 여기고 그러죠. 있습니다. 예. 이 보건소 한 팀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정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이 1년이면 14,000명씩 자기 생떼 같은 목숨을 끊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근데 이게요 수십 년째 세계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가장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걸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이 나름 펼쳐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과 종합적으로 더 대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들을 저희 국민의 수준에 맞게 개발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에 있는 각 실과의 여러 사업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실은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노인 빈곤 문제예요. 예.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예. 일반적으로 복지부서일 건데요.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이 한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매년 22명이 우리 해남에서 죽어나간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만 보건소에서 따로 자살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부서는 여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응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 좀더 여쭤볼게요. 그 보건소가 최근에 업무분장이 새롭게 됐잖아요. 위생팀도 예, 예. 가셨고 또 과를 2개로 나누고 예. 됐잖아요. 오늘 예. 과장님 한 분 안 오셨나요? 지금 저 예방 접종 관련해서 시군 보건소장 영상회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제- 없으시더라고요. 불출석 명단에 없어서 저 가지고. 실가소장만 어디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어디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금 영상회의 지금 진행 중에 고생하십니다.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해 보시다 보니까 운영의 양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고 있으세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다소 좀 어디 엇박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 잘 어디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뭐 하루 아침에 정착되리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장 1인 체제에서 과체제로 이렇게 어디 바꿔지고 또 과장님들이 또 어디 막주관 또 소임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좀 의원님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격려를 좀 그때그때 좀 해주시고 못한 것은 과감히 또 불러다가 질책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과체계로 전환한 데 따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을 간단하게만 요약하시면. 예, 보건소장 1인으로는 지금 보건소가 지금 군청 실과와 틀리게 지금 넓게는 보건진료소가 밖에 18개 있고요. 보건지소가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도 치매센터라고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고 건강누린센터가 독립된 건축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도 각 사업별로 16개 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2명 또는 1명이 2명, 3명이 각종 사업을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들이 연관성 있는 팀별로 좀 나눠서 과장님들을 과체제로 편성해서 중간 관리자가 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챙겨서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가를 분리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요. 요약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부탁드렸는데 이제 실은 공직사의 모든 조직은 조직 지휘 체계가 있지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예. 그런 어떤 비대한 조직, 늘어난 업무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서로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여기에 부응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 그 중요한 문제는 그런 목적에 부응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저는 제일 첫 페이지에 목표를 봅니다. 그 부서의 목표를 봐요. 근데 목표는 딱 세워져 있는데 정작 들어가면 사업 계획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목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장하게 드린 이유는 보건소가 예전과 다르게 과체계로 전환한 데 따른 여러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놓치면 실제 한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잘 저뿐만 아니라 살펴보시기 저희 바랍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명심히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 칭찬을 좀 해주라고 하시니까 지금 공직사회에서 가장 힘든 부서 하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고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중간에
아마 전선으로 표현하면 최전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최전선에 이 몸 마음 내던져 가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작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염병 대응팀장님이 고생을 하셨고 또 감염병 우리 해남 지역에 저희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뭐 팀장님이 받으셨지만 팀장님만의 노고로만 받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르는 여러 직원들이 함께 해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건 그것이고 업무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없었던 일을 하게 되니까. 뭐 이거 코로나 이거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건강 증진 업무나 다른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이 대처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모든 업무들이. 그래서 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 일상의 보건 업무가 중단돼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편 고민이 있고요. 예. 물론 코로나가 워낙 위급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책들도 나오는 것이겠죠. 예, 예. 근데 인력 보충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도 실은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처음에는 잠깐일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넘고 예.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금년 1년간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게 일상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앞서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으로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좀 예방 접종 약품이나 치료제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인플루엔자 같이 이렇게 네. 일상생활과 같이 하지 않냐 그렇게 그게 생각을 여기에 듭니다. 기대고 희망사항입니다만,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러지 않은 그런 날이 빨리 문제라면 오기를 저희들 또 어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해결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재난에 따르는 필수 업무들이 있습니다. 재난, 질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필수 업무에서 특히 대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일컫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나중에 안전도시과에도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필수 노동자 조례를 실은 이제 본 의원이 같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를 했다가 재난에 대한 따르는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다음 기회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필수 노동자들의 중요성이나 절박한 문제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에 이제 드러나게 된 상황인 거죠. 예. 보건소로 놓고 보면 코로나에 따르는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죠? 예, 예.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수당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격려만으로 열정페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도 이제 아침마다 회의원 중수본이나 중대본에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재부 예산이나 행자부 지침들이 이렇게 쉽게 바꿔지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더만요. 우리 고민이 좀 있으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좋겠어요. 예.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는 곳들은 예. 실제로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면 업무는 공직자들만 하고 계신가요? 공직자들이 위험수당 받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선별진료소고 감염병 대응팀에 업무 분장된 사람, 감염병 예방팀에 업무 든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지금 위험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네. 애국인들이 입국했을 때 애국인들 수송 관련 그럴 때는 그 날만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더라도 지금
복지부나 행자부, 기재부 이런 데에서 다 협조들이 잘 유관기관 협조가 지금 우리가 원만치 않아서 지급을 받지 여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실제 대면은 뭘 하고 계시는데 예. 아까 이제 그 앞스케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외국인 수송은 몇 분이 가시나요? 한번 이렇게 입국을 하면 한 분이 입국을 했을 때 그분을 모시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 뭐 인천공항으로 가시나요? 인천공항은 극히 드물고요. 지금 나주까지 나주역으로 가시죠? KTX로 개인이 KTX를 타고 오시면 예. 거기서 모시고 와서 뭐 격리 시설이나 예, 각상 우리 자연휴양림으로 자가격리를 하실 수도 있죠. 본인이 특별히 이제 어디 인천공항에서 검진 기록을 가지고 입국 온 사람에 한해서만 자가격리 가는데 그것은 보통 극히 가시면- 드물고 다 우리 저 과학산 휴양림에 예. 1박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검체 취체해서 자, 그 한 분 모시러 갈 때 몇 분 가십니까? 한 분 남자분은 남자가 갈 때는 운전기사 갈 때는 한 분 가고 여성분들이 갈 때는 2명씩 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떻게 한 명씩 갔었습니다. 예. 여직원도 환자가 예, 됐잖아요. 여직원도 한 명이.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2명씩 가는 것을 고민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명으로 배치를 했지 다른 저들은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뭐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본 것은 아닙니다는 갔을 때 어디 혹시나 모르는 그 접촉 관련해서 접촉자와 접촉 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명씩 이렇게 저희들이 파견해서 갔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여러 위험 요소라는 게 단순히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죠. 치매 관련해서도요. 지금 방문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실은 치매 환자들도 실은 이제 번의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 여러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 일조로 가시잖아요. 예. 근데 이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또 지금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여러 요구들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언급만 하고는 넘어갑니다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야간에나 아침 일찍은 안전하게 지금 남직원 위주로 저희들 편성했고요. 또 남직원이 운전직이 부족하니까 저희 방역 소속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이 다녀온 그 시간만큼 그분들뿐만이 아니고요. 지급하려고. 제가 볼 땐 이래요. 보건소 업무가 지금 엄청 많은데 거기에 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지원을 같이 받아서 그것은 이제 전문 업무는 아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전 조치들을 취하고 갈 수 예, 있는 영역까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드려야 맞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필수노동자 대면 업무와 관련한 종사자들 관련해서도 예. 공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도 음식거리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놓쳤나 모르는데 그곳에 지금 4차선 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어디 편성을 계획은 못 해보고요. 문화관광가에서 위생팀이 네. 당초에 이제 문화관광가에 소속돼 있을 때 이제 위생팀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가 이렇게 이제 위생팀이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이제 업무를 당초에는 이제 보건소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1월달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선진제 견학도 다녀오고 뭐 사업을 추진을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온 과정에서 이것들은 당초에 위생팀이 보건소로 갈 때 관광가에서 남자금융조정은 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토론됐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보건소로 간 것은 좀 맞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 저희들 보건소 또 부군수님실에서 이렇게 토론을 한 결과 관광가에서 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지 않냐 해서 사업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월 초에
이렇게 사업을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에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오면 여쭤보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404페이지 신규 사업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월경통 완화교실 부분에서요. 예. 1회, 주 1회, 4주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자에게 4주간 예, 리번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이제 관내에 지금 2개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 또 하실 예. 예정이시죠. 예, 예. 실제적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그 월경통 이 예. 부분이 굉장히 좀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내용상에 보면 4주간 뭐 파우치 만들기 이런 것도 들어있고 하는데 조금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해남군 전체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육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겠다. 파우치 같은 거 아이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사업 안에 이런 거 만들기 넣지 말고 조금 더 그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의 예산을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불소 양치 용액 무료 보급 사업. 이거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양치용액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자판기식으로 양치용액 만드는 기계를 설치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페트병에 저희들이 500ml씩해서 따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리려고. 자판. 그러면 예, 원통 용액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뽑아갈 수 있을 만큼 500ml 내에서 뽑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그것을 이제 어디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 이제 안성품은 좀 가격도 더 비싸고 하니까 최대한 더 가격을 위생상 예.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디 기계 사용한 거나 기계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크게 위생상 문제는 없을 거로. 아니 내가 만약에 페트병도 제공해 페트병은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새 걸로 구입해 놨다가 그 병으로만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대상포진 65세 이상 부분에서 지금 유료인가요?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 안에서는 무료로 도비 사업으로 무료로 하는데 군비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약값 실비를 저희들이 받고 이제 접종을 계획입니다. 한 7만 5천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약이 없어서 65세 이상 1,500명한테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일반 주민들이 병원에서 맞으려고 하면은 네. 시행비를 포함해서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많은 데는 18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디 고가고 비싸서 주민들이 쉽게 접어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약값만 최소한 실비만 받고 주민들한테 접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대상포진은 병원에서만 병원에서만 접종이 하고 그리고 가능했다. 이제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안전 저소득층 안에서만 무료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제 기억에 예. 65세 이상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50% 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이고 유료이냐라고 여쭤본 사안이에요. 예. 전액 유료라는 거죠? 전액 이거는 네. 유료입니다. 이거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14페이지. 대통령 의원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자살 예방 교육과 저희가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예. 작년에 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그 죽음이라는 게 이제 한 문구로
네, 스스로 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 문화와 이제 자살이라는 거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그 자살에 대한 충동에서 조금 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조금 이게 그 지금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해서 웰다잉 교육은 아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근본적인 생명을 존엄한 그 죽음을 맞게 한다는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좀 그 예방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작년에는 지금 웰다잉 교육을 양성을 하려다가 제가 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자살 예방 교육은 잡혀 있잖아요. 웰다잉 예. 문화 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예. 추진을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제가 동료 의원님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좀 말이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간호조무사 양성 사업 부분에서 신청 대상을 이제 만 39세로 이렇게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예.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들을 해남에다 어디 머무르게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 나이대를 청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 중장년 관련 조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그 취업 욕구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수료 후 관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취업 연계하겠다라고 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양시설 같은 데는 오히려 40대, 50대 이 연령층들이 더 취업을 원하시는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청년으로 그 한정을 하는 사업이 이게 그 조금 목적이 예. 청년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연령대를 조금 더 50세 이렇게 늘려서 좀 폭넓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면 어쩔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간호조무사 학원하고 연계를 하려고 한 사업들이라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한 연령대를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지금 취업 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일자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창출을 하게 해서 저희 관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관내로 소장님, 인구 유치를 이제 그 목적은 알겠는데요. 거의 고졸자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비 수강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50대 이런 분들은 취업 교육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질 높은 직장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조무사 자격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훨씬 더 양질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좀 확대해 주시라.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또 이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42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장애인 복지관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하고 협업한 것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신규 등록 장애인 재활 사업 안내문 발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은 개인정보 때문에 신규 등록 장애인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분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신규 장애인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행정에서 이런 그 안내문 보낼 때 안내문을 발송할 때 장애인 복지관에 관련된 안내문도 같이 좀 발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그래서 협업이 좀 되도록 내가 신규 장애인 등록이 됐는데 이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좀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장애인 운동 교실 운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들의 장애인 치료 관련해서 이제 장애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이제 운동 그러면 치료단- 대상이 장애인인 분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 장애인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예. 그럼 누가 가서 운동 교실 운영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어디 저 장애인 저 관련 운동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저희들 이제 저희 이제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재활치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치료 지도하고 운동을 어디 관리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중증 장애인 가정 방문도 있잖아요. 주일에 이 장애인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도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개관이 잘 안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예, 있는데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425페이지 신규 사업 그 비대면 인지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저 카톡방이나 저 치매 관련 카톡방이나 저희들 치매 센터에 저희들 이제 우리 저 태블릿 PC를 활용을 지원 신청하면은 그 대상자 가족들에게 일단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태블릿 PC를 대여하고 그럼 태블릿 PC를 켜면은 태블릿 PC가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 대여하면은 그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 이용하는가 그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몇 대 정도 저희 준비되어 한 있습니까? 2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신규 사업인데 그 효과성 부분에서 검증이 된 상황인가요? 태블릿 PC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정부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 임용업소 환경 개선 지원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은 당초 이제 어디 임용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다 어디 업소 환경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50%를 200만 원 범위 안에서 50%를 지원을 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 결제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좀 결제 과정에서 공기청정기도 어디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청정기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다 우리 업소 형편에 맞는 시설 개선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임용업소만 그 대상으로 사업 대상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디 네. 많이 이용을 하는 임용업소고 또 네.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 안 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용업소를 선정했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 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시설 개선 사업 교육 또 창기료 뭐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군수가 예. 인정하는 예. 사업에 예. 들어간다 이거죠. 예. 예. 저희들 이제 자, 내부 그러면 결제, 예. 지금 현재 임용업소가 전체적으로 몇 개소죠? (200개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171개소입니다. 정확히. 네? 171개소, 이용업 171개소, 이용업이 49개소, 그러니까 210개소, 220개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229개소가 대상이고요. 예. 거기에서 지금 빠진 게 목욕장이 빠졌어요. 공중위생업소에 예. 이제 이런 그 신규 사업을 할 때 특히 사업장에 무엇인가 해줄 때 굉장히 심사숙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개소를 지금 현재 20개소 예산을 잡았는데 220개소와 목욕장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희가 몇 년 안에
얼만큼의 예산을 그 영업장별로 예산을 잡아서 무엇을 해줄 건가 이런 예산 추계가 정확히 된 상황에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해주셔야지 주민 그 영업장에서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연중 계획을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소 선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업소가 얼만큼 있는가 사전에 공모를 해서 그 업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뭘 하실 건가요? 뭘 해주실 건가요? 그것은 이제 여기다가 업소 대표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업소에 필요한 방금 전에 그 공기청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지금 이명 업소 회장님들하고 위생팀에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업소별로 일괄적으로 예. 서로 간에 금액 차이가 없이 불만 없이 예. 연차적으로 220개소에 모두 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그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업소에서 우리는 시설 개선해주라라고 원하면 시설 개선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업소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업소에서 좀 시설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요청하는 거는 목욕장까지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이게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20개소 너무 그 총량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업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지속 사업으로 가실 계획이시면 올 안에 총 몇 개소를 지원할 것이고 뭐 언제까지 이 220개소가 차별 없이 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한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경 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현재 그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은 그래도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그래도 종식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보급되고 있다라고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 그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아직 저희들 보건소에다가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제 주사를 보급한다는 그런 것이 사업기관의 지시사항이나 공문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65세 이상이나 고령자들 위주로 치료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서 별도로 공급한 걸로 되어 있지 보건기관에서 이것을 치료제를 구입해서 의료기관에 주는 체제는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남 군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이 치료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뭐 신청이라든가 일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어제 저희들이 지역 협의체를 예방접종 협의체를 회의를 했습니다. 거의 저희가 의사회장님과 해남병원장님, 종합병원장님, 또 일부 365 우원장님, 그리고 약사회장님, 또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예방접종,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지만은 치료제 관련해서는 병원장님이나 의사의
쪽에서 이런 언급을 지금 많고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한 추진 사항은 제가 저까지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영역에서 치료제를 신청을 해야 되지만 예. 군의 어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권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예. 혹시 그런 협의가 있으면 그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뭔가 방안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곧 그 접종할 계획이라고 예. 많은 이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언제쯤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급은 24일 날 SK에서 나오면은 지금 25일부터 해서 3월 29일까지 28일까지 보급하고 3월 2일부터 이제 접종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군에 몇 명분을 지급해 줄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미정입니다. 지금 1차 접종을 하려고는 65세가 재대불고 나머지 이제 요양병원, 기관들, 이제 요양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들,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종사자들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맡게 되는데 그분들을 또 강제적으로 또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동의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전산 입력이 돼서 질병청에서 그 전산 통계 자료를 취합해서 그 통계 자료를 해서 시군마다 약품을 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도내나 저희들 군까지 몇 개가 몇 명분이 배정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미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회의 그 관계로 보건소장 지금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토의됐는가 그건 추후에 다시 보고 한번 드리랍니다. 접종은 3월 2일부터 9일 사이에 빠른 시일 내에 오면은 그 기간 내에 1차 접종 대상자 선정되는 대로 마치는 걸로 일단은 공문은 그렇게 일단은 내려왔는데 몇 명을 마쳐야 된다. 그 관계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백신 접종에 말씀하셨다시피 1차 접종 대상자가 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예, 차등을 예. 두면서 접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대민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접종약을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 그다음에 거부할 경우에는 저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예. 어쨌든 맞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 어쨌든 접종하기 전에 사전에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그 파악과 그런 준비들을 좀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그런 건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임시 접종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지금 1차 접종은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하고 접종은 대신에 입원 환자들이나 거기에 생활인들은 그 시행비를 받고 직원들은 시행비를 없이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65세 이상들이 시설에서 제외되니까 요양시설에서 제외됩니까? 65세 이하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동의서를 받아오면 얼마나 될지 그것들은 좀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방문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설 종사자들 나머지 일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 접종을 안 하고 저희 관내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코로나 확진자 치료 약 때문에 그런데 저희 관내 2개 종합병원은 치료 기간으로 선정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레케노나 주사는 저희들이 해당하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그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또 차질 없이 그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누락작 없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이 어떻게 예. 됩니까? 진료소는 지금 농특법에 따라서 지역 주민 500명 이상, 또 섬 지역은 300명 이상일 때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농수사 지침이나 보면은 도서나 벽지 등 취약시설에 취약시설 인도형 지역에 단순히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순히 진료 목적으로 하는 지소나 진료소는 이 설치는 지양해라 이런 쪽에 지침이 지금 따로 있고 지금 지소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적으로 많은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주면 어란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면사무소 통계로는 한 666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뭐 행정사무 처리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850명 이상 되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라면은 1,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어란리에 보건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뭐 단순히 저희 군에서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여론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또 도 의견 또 복지부 의견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나 복지부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현재 어란리의 어떤 인구 추세라든가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어란리에 그 보건진료소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보려 합니다. 413쪽에요.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지도 점검반으로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세 분 갖고 운영이 잘 되신가요? 어떤가요? 인원이 많으면은 의료기관 약업소 또 나눠서 이렇게 저도 점검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인력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충분한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올해는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 점검은 착실히는 잘 못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랍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오. 설명하시지 말고요. 의료기관이 70개, 의료용품 판매업소가 140개인데 세 분의 점검반으로는 내가 볼 때 점검이 쉽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에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이나 우리 군에서 처분한 결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 결과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세밀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내가 볼 때 점검을 좀 늘려서라도 예. 점검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면단이 가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현재 그 각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이용하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예. 정말로 옛날에 60년도에 어떠한 그 병원 시설입니다. 가보면 이런 데서 물리치료 받으신다고 다 누워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 업권은 좀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면단위는 중점적으로 좀 단속을 하셔서 좀 계도 좀 하시고 내가 볼 때 시설 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소장님? 저희들이
개원 원장님을 통해서 좀뭐 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시설 개선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석수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업무 외적인 얘기를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자살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해남군 내에 존엄사 관련해서 혹시 신청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무사 존엄사.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가 아니라 지금 의료보험 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전 연명으로 우영설하게 해서 예. 아마 그 보건소에서 아마 접수하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등록 관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아직 그 신청돼 있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27쪽 한번 보실랍니까? 427쪽이요. 예. 지금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원 조장고 지원하는 것은 요식업소에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일반 음식점을 위주로 지원을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까지 그 지원된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몇 업소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한 27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여태껏 되는 것이요? 예. 전체 업소가 16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그 전에 중단돼 있다가 15년도 이전에 좀 중단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4, 5년도에 좀 중단이 되어가지고 16년도에 서혜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지원해서 위생업소 지원하는 법률을 의원 발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내가 등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별로 하면은 문내에도 한 60개에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음식점들이. 아니 우리 군내에 군내에 한 870개 됩니다. 870군데 지금 현재 27개 정도 지원했다고요?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조사해서 조사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해남읍 시내권은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또 이게 지금 당초에는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좀 지원을 했었죠.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옛날에는 건축법하고 연계 안 오고 무조건 이렇게 설치를 자유롭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온저장을 설치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게 설치를 해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거의 다 설치하는 장소도 미비하고 또 안에다 설치하더라도 음식점하고 좀 외적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자기들 편의하기 위해서 좀 달아낸 공간 이런 데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건축부서도 협의가 안 돼서 사전에 다 포기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2개에서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5개에서 10개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10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또 안 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조건들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주는 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씩 해왔었는데 또 작년에는 또 2개밖에 또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사업량을 책정을 했는데 희망업소가 없어서 2개 희망업소가 있었어도 그런 아까 말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 관계에 저촉돼서 모든 업소들이 발생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희망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면 좀 이제 올해부터는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도록 한번 해보랍니다. 그리고 입식 테이블 현재 입식 테이블이 지금 보급률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면 한 70% 가까이는 조금씩 100%는 안 됐더라도 입식 테이블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 받는 업소도 있지만은 업소들이 형편에 크게 지금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중소 규모 이상이 되는 업소에는 자기를 자체적으로 또 많이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또 지금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5대 5입니다 지금. 5대 5입니까? 예. 200만 원 중에 400만 원 중에서 5대 5인 게 200만 원까지 세개 200만 원까지 지원. 이것도 보니까 이 입식 테이블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입식으로 가는 추세고 예. 또 자식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라 업소에서 또 자발적으로도 많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뭐 전수조사를 해서 예. 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예. 뭐 이게 연차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요. 429페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종숙 의원님이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신규 사업으로 임의용업소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20개 업소를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게 어떻게 매깁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출 규모나 업소 면적들 어디서 뭐 이용객들 이런 것들 이제 주차장 확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정확히 표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점을 해서 점수대로 지금 해서 또 이제 민간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우쪽에 보면은 그 임의용업 위성 서비스 평가 실시를 지금 78개소 한다 했거든요. 9월달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임의용업소 위성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좋은 기준이 아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좀 공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평가 기준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미 의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 접근하겠습니다. 429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119개소가 있네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현황. 427쪽에 모범 음식점이 지금 38개소가 있죠. 38개소 하고 좋은 식단 추진 업소 20개소.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해 가지고요. 신규 사업으로 아까 치매 안심마을 환경 조성 사업이 50가구가 있거든요.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치매 안심마을은 세 개 마을 확정됐습니다. 아니 50가구. 대상자는 저희들이 환경에 50가구가 있어요. 대상자는 세 개 마을 이장님들. 아니 세 개 마을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해리 문내 황산에서 그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상 방지 안전 장치를 해준다든가. 50가구 결정이 됐냐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 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더 추경을 해서 굉장히 그 치매 환자보다도 가족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가족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당사자나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가족들은 아주 지금 불평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없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유한이 갈 수 있고 또 치료는 안 되잖아요. 예방 목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해주시고 그 지금 절에가 관련 절에가 지금 있어요. 절에가 있는데 지원 사업이 지금 있고 지원 대상 거의 우리 국민이면 다 될 것 같고 예. 소홍령 버스를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디 무슨 말했습니까? 관련 절에를 보면 예.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을 위한 소홍령 버스를 지원하겠다고 쓰였어요.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절에 안 봅니까? 제가 그까지는 절에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은 예. 반드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절에를 개정하고 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예, 예. 그것도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암 관련해 가지고 소아암을 보자면은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년째 되면은 또 2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암 환자들은 장기가 가잖아요. 예, 1년에 2천만 원까지 최대. 그러면 이 암 환자가 10년을 암 투병을 한다 하면 10년간 계속 매년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이 예. 됩니까? 예. 각종 지금 맞춤형 운동 처방이랄지 누리센터에서 하지만은 많은 그 마을 방문이냐랄지 그런 운동 치료가 많이 있죠. 운동 생활 실천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많이 있죠. 예, 예. 물론 보건소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기술센터도 있고 총무과랄지 예.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강사들을 어떻게 배정하나요? 저희들이 필요한 강사, 마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 강사를 모집해서 예. 그 강사들한테 기본적인 보건 관련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 어느 실과장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한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마을에 있다 하면은 그 자격증이 있는 강사들이 많아요. 자격증이. 예.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은 뭐 상담 치료사랄지 뭐 노인 건강 치료사랄지 그러면은 예.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A라는 사람이면은 전부 다 똑같이 두 개 마을이면 두 개 마을로 싹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건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 기본적인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나 운동 처방 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아까 건강누리센터에 운동 처방 지도사가 있습니까? 예. 자격증 예,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예. 그 자격증 있는 분이 계시죠? 예, 예. 관련 학과 어디 출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이제 생활 실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예. 해당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치료야 뭐 그러겠습니다만 또 치료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말 그대로 우선 치료를 한다면은 그러면 치료와 예방이 예.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루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해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분야가 사실은 어렵죠. 예.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중심에서 예방활동이나 여러 가지 치료활동을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 확진자들 더 이상 이렇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니까 밤낮이 없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줄기차게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뭐 다른 분야도 어렵겠습니다만은 관광 분야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분야들이 지금 가장 또 어려움을 논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음식 문화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대표 음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브랜드화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 음식에 대해서 읍면에 좀 지역별로 기존의 음식들을 잘 특화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그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제 남도 음식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그 관계도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업무가 위생적으로 안 오고 관광과에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관광과하고 협력해서 하시고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려합니다. 거기 뭐 닭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그동안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일들을 자주 해왔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반 확충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대형차라든가 관광차를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관광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그림들을 좀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음식점 환경 개선하고 관련해서 뭐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또 입식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예.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거리 조성이 닭거리뿐만 아니라 뭐 한우촌을 한다든지 보리밥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그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효과성 있게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 좀 집중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